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강의를 하는 날이죠. 두 번째예요. 네, 지명장. 원문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에서 이 롱괴, 귀 먹는 것을 귀를 먹은 걸 열어줘야 된다. 그러면 순하고 고역되는 것에 그 기틀을 모름지기 리회라고 해서 그 이치를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리회, 모인다라는 뜻인데 이치를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임시줄을 좀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엔 제가 너무 좀 성의가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요, 요 글자 때문에 하나 그랬습니다. 이 글자 때문에 두렵다, 오직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응시와 그래서 차어는 유질이 지극한 이치가 있다. 근데 유공이라고 해서 오직 두려울 뿐이다라는 거예요. 후인학명이라고 해서 이게 해석을 하면요, 명을 공부하는 후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해갖고요, 6번째까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울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뭐냐? 자, 이 후학들이, 명을 공부하는 후학들이 연구하지 않고 순패지기를 연구도 하지 않고 망담인명 함부로 쓸데없이 사람의 명을 논한다든지, 그래서 끼칠 이자입니다. 잘못 해서 끼치는 게 적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또 두렵죠. 혼간, 뭘 섞어보느냐 하면 기격, 이국, 신살, 일체 신살을 해서 황당하게 취용해서 뭐예요? 이렇게 사람의 명을 보는 것이 두렵고, 도하니 함진이 해서 오직 여명에서는 음사하다, 사음하다, 사특하고 음천하다 라고 논하는 사람. 또 준다는 거예요. 수책. 그래서 어디에 돌려준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렇게 슬쩍 돌려주면서 뭐예요 이거. 금세철새라고 아마 무슨 있나 봐요. 저 신살론에서요. 또 잘못 지적한다는 거예요. 소화관살에 대해서. 그렇게 해갖고 잘못 지적해서 근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에게 근심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두려운 거예요. 철조 선생님께서 두렵다. 또 두려워하셔요. 논하지 않고요. 일주의 세왕을 논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재관은 재관을 반기고 상사는 미워하는 거. 이거 나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정한다는 거예요. 종신. 그러니까 네 운명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정하는 거. 그게 또 두렵다라고 말씀하세요. 불관, 또 이거 불론이나 마찬가지예요. 관계하지 않고 일주의 강약을 간과하지 않고 오로지 모두가 식신과 인성을 보게 될 것이요, 효신과 겁제는 위양, 재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공부하는 사람, 후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두려울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부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해서 불관, 불론, 부지, 불구 전부 뭐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뭐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라고 하는 거죠. 부지, 알지 못하고 재관 등명에 있어서 곧 육친에서 취하는 거에 예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재성어 관성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침내 결과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재성은 양명이요, 명을 기르는 것이요, 관은 영신이라 몸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니 이게 어찌 어리석지 않은가.
어리석지 않는가. 이 어리석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아마 여기까지 두려워하시는 거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철조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만약 재성이 양명이라면, 즉 제다 신약자는 어떻게 될까요? 뭐 하지 않고 부옥빈인이라고,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이루어져야 돼. 거부라고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가 아마 철조 선생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거부라고, 거부가 될 것이라고 해야 하는 소리가 맞을 것이고, 관이 영신이라고 한다면, 이 몸이 영예롭게, 일주에 영예가 된다면, 즉 신쇠, 관중, 일주가 약하고 관이 많은 자는 부지요천, 그렇죠. 일찍 죽거나 가난한 자라고 이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귀, 귀함이 드러난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가 두려워할 것을 걱정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자세하게 상고해보면, 고소를 상고해보면, 자평지법이라는 것은 여기까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로지 모두 어디에 있냐? 사주 오행에서 찰기세왕을 하고, 찰이나 구나 똑같아요. 순패를 연구하고요. 심 똑같아요. 찰, 심이나 같아요. 진태를 살펴봐서 희기를 논하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니회다라는 거예요. 이해한 것이다. 이치가 모여 있다 라는 것이죠. 예, 니회까지 설명이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니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어, 또 8번이에요. 지어 기격 이국에 대해서 신살납음 제 명목은 호사, 일을 좋아하는, 뭘 좋아하는 거예요? 망조. 예,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일 삼는 것은 아니다. 명리의 휴구에 관해서가 아니고, 만약 이런 근거에서 명을 논한다면 반드시 이르게 된다. 어디에? 바로 오류라고 했을 때 잘못 때문에 이를 것이다. 그럼으로써 옳은 것이 위비, 위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걸로 잡는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을 잘못되게 되고, 또 와이전화라고 해서 잘못된 게 또 잘못 전해지는 거예요. 마침내 이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기름지리가 혼매 어둡게 되는 거죠. 난명에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서운에 또 이게 이제 서운까지 나옵니다. 그 서운이란 명리서예요. 용지, 쓰임이 있어서 재성이 불가각. 재성이요. 쓰는 것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재성은 불가곡, 겁탈당하지 말아야 돼요. 겁지 않대요. 또 관을 쓰는 데 있어서는 불가상, 상관에게 침범을 받으면 안 돼요. 인수를 쓸 때는요, 불가괴, 뭐가 인수를 깰까요? 식신이 깬단 말이에요. 불가괴, 용지, 식신. 그럼 그래. 식신이 인성을 깨나요? 그게 아니죠. 재성이 깨죠. 제극인이 되죠. 그리고 용지, 식신을 쓸 때는 불가탈. 이건 뭐예요? 편인이 식신을 탈식하는 거죠. 차사구가 원래 지극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한자를 씀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무여 항명자,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마냐. 이게 작은 소가로로 제가 써놨죠. 연구하지 않고 뭐예요? 용자의 근어, 그 쓰는 자의 그 근뿌리와 원천. 그래서 오로지 재관이 위중하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재관만 쓰는다. 근데 이제 이 격공론에서는 참 그게 재관을 무척 중요시 여기시죠.
인성도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심해첨 선생은 재성과 간성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 격국론의 아마 폐해라고 할까요? 격국론의 폐해죠. 2번 할 차례입니다. 소가라예요. 알지 못한 부지, 또 불용재성, 재성을 말이에요. 쓰지 못해요. 진가겁. 모두 겁탈당했을 땐 쓰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불용관성, 관성을요. 진가상, 상관한테 다 관성이 사라져 버렸을 때, 쓰지 못할 때, 쓰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할 때, 무여학명자니까요. 불용인수, 진가괴, 이 인수를 쓰지 못할 때, 이건 완전히 다 괴인이 돼서 쓰지 못할 때, 불용식신, 진가탈, 식신이 이미 다 탈식이 됐는데 그걸 쓰지 못할 때를 알지 못하는 자, 이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폐지기는 분리해다, 이런 것이 바로 순폐지기의 분리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농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어찌 능히 논 기륭을 판단하는데 현비,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면서 유공어 세제, 어디에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을 이거 유혹하다예요.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혹인자 다의라.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사례명조 하나만 하겠습니다. 왜 하나만 해야 되냐면, 동중당조라는 사례명조 두 번째가 있는데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자, 한번 그걸 볼게요. 첫 번째가, 고종 황제 사주였고요. 6번까지, 그러니까 여기 6번까지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철조님이 걱정하신 부분이다 라가 아니죠. 걱정하신 부분이다. 후학들에게 두려울 공짜예요. 하신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7번서부터 내가 고소에 자세히 고찰해 보니 라고 하면서 하신 거예요. 고종 황제 지난번에 했고요. 자, 이제 사례명조 두 번째입니다. 오늘 사실은 세 번째까지는 해놨는데요. 좀 제가 시간이 좀 빠닥해서 이게 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자, 이 사주예요. 한 번 더 올릴까요? 됐습니다. 동자입니다. 이거 풀천 밑에 무거울 중자 동이라고 읽으세요. 경신경진, 무진무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요, 철조 선생께서 여기 사례명조 2번에선 용신을요 5화를 잡으셨어요. 이제 근데 5화를 잡은 이유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계실 겁니다. 자, 동중당조다. 물론 이거 적천수 징의에는 이런 소리가 빠졌겠죠. 무토생호 개춘이에요. 자, 무토생호 개춘이죠. 임묘진 마지막 봄이에요. 옷이 그래서 사호왕상, 마치 뭐뭐와 같을 것이다. 뭐와 같아요? 왕이나 상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라고 하면 이게 차례 제자가 아닙니다. 부사로서 그러나 라고 해서 보시죠. 춘시 허토라. 봄에 토는 허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하시죠. 비비라고 해서 비교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6월과 9월지의 실지토. 6월은 뭐예요? 미토일 것이고요. 9월은 술토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과 9월의 실제 토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양지는 진토 2개 있는 것은 축수위습, 물을 저장하고 있어서 습하다. 족이 설화생금 한다. 맞아요.
화를 설해서 금을 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이거 금체 화목용조입니다. 예, 금체 화목용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철조 선생님에 대한 잘못된 걸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오신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생금 했어요. 간투양경, 경금이 투출했죠. 간투양경해서 지회, 신진, 또 이건 그지 수를 화한다는 거예요. 일주과설, 일주가 지나치게 설이 됐다. 용신은 필제 오하라. 희수, 목불견, 수를 반기고요. 뭐죠? 반가운 것은 수와 목인데 불연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일주와의 인수가 불상 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반가운 것은 목수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도 일주나 또 뭐예요? 목은 일주를 극하고요. 수는 오화를 극하니까 수목이 나타나지 않아 반갑다. 이 사주에서요. 일주의 인수가 불상 상하지 않았다. 정신왕족, 정신이 충분히 족하다. 순수중화하다라고 했어요. 이 밑에 이 글이 많아서 나머지가 있어서 제가 이걸 안 쳤습니다. 환해, 벼슬살이가 뭐예요? 무파. 이걸 환해라는 건 벼슬바다죠. 벼슬바다가 파도가 없었다. 30여 년 태평상업했다. 찍찍 곧바로 자운이 돼서 수국하면서 곧바로 뭐예요? 오화를 꺼버리는 바람에 불로 돌아가셨는데 수는 목숨은 이미 팔순이 되었다라고 해서 아마 대운도 팔순대운까지 적으셨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다시 내려서. 그러니까 결국은 고종황제명이나 이 동중당조는 6순이 아니라 8순까지 적었어요. 둘, 넷, 여섯, 여덟까지 적었죠. 그래서 8순까지 적었습니다. 저 자수가 5화를 꺼서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서 지금 비평을 합니다. 하지만 자, 평주 적천수 천밀 4권 29 절에 보면은 29 지휘장에서는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요. 어디에서 뭐라고 했냐. 이거 간단해요. 천은 동중당조인데 천년의 천기는 제 경금에 있다라고 해서 용신을 경금으로 봤습니다. 맞죠? 경금에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경금에 있다라고 하면 지지로 이 사오미 운은 괜찮을 것이고요. 이 경금 운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이 설명과 전혀 틀리죠. 저 자운에 돌아갔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지 좀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보십시다. 아부태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의 명리학자예요. 변역관법이라고 해서요. 새로운 명리용어를 이용했어요. 용신을 식신이다, 금에 있다 라고 하면 아부태산은 그에 있어서 적천수 화해에서 주석을 하면서 이 명절을 설명하기를 당같이 했다. 이게 이제 이 적천수 화해가 한국에서 옛날에 번역을 했습니다. 삼원 출판사에서 여러 권으로 출판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일본 책에서는요. 경신, 경진, 무진, 무오 이렇게 해서 전부 식신, 병관태 이렇게 다 만들어 놨고요. 이거 어디까지 또 내려왔을까요? 많이 내려왔네요. 그래서 아부태산이 변역관법을 써갖고 또 이제 오화도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화토금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여기 제가 3만 출판사라고 했죠. 아부태산 원조는 아부태산이고요. 정민현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네요.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하냐, 적천수 비해라고 하네요. 삼원문화사 1998년도에 나왔습니다.
변역관법? 아부테단식으로 하면요. 자, 역시 봄철의 무토는 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지난 연월에 투관된 경금과 지지에 신진이 반수를 이뤄 일주가 약하므로 그 시지의 오화를 용신으로 한다. 반면 아부테서는 연원의 경금, 식신이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기에 사주가 중화순수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 하였다. 또한 변역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한 듯 하지만 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듯 하지만 태어난 시간이 무엇이라 무토일주가 경금 식신의 설기를 감당할 만하다는 뜻인데, 결국 아부테선식의 관법에 의하면 화생토 토생금으로 흐르는 통관 내지는 원리용신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오화가 극을 받는 자운의 종명한 명주다라고 역시 또 아부테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갖다 붙인 거죠. 예, 참. 이와 같이 동양 삼국에서는 증주자인 임철조의 중화사상 근본으로 인간의 운명을 감명하는 방법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후대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로 측정해 보면요, 금이 6.3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토가 금을 생하고 있어서요, 토가 생하고요. 그래서 토 보세요, 3.8이죠. 금토가 강하죠. 예, 그러니까 금이 더 강한 거죠. 토생금에서요. 금체 목화용주에서 화용신을 쓰는 거죠. 예. 참고적으로 징에서는 지명장이 탈락하고요. 천도, 인도, 지도, 리기장으로 구성되므로 본 지명장에 실려는 사례명조 1번은 건용왕제명조는 징이 46페이지 지지장에 있고요. 이 사례명조는 누구라는 이름 없이 체온과 정신장에 묶어서 250페이지 있다. 아래 사례명조는 또 형상장에 두었어요. 107페이지 징의에 107, 108페이지에 실려 있다라고 제가 징의까지 비교해 놨습니다. 예. 사례명조 3번까지 하려는데 오늘은 할 수가 없겠네요. 좀 저거해서 몇 번인가요? 여기네요. 9019를 쳐야 되겠네요. 앞에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오화가 용신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신여술운은요,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이게 원래 삼상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화토 금으로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되죠. 해대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해수는요, 저 오화를 잡지를 못해요. 자대원에 결국은 돌아가시게 된 거죠. 맞습니다. 천연은 좋고요. 오화에 둔 것과 경금이다 라고 한 것의 차이는 매우 크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